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자동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나중에 다루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동차세 언급을 했더라고요. 사실 자동차세에 대한 토론과 문제 제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차주 모두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룰 거고요. 의외로 자동차세가 가져온 사회적 이점, 마지막은 자동차세의 문제점과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동차세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는요, 아무도 모르게 내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왜?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는 건 알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를 왜 내는지, 내가 낸 자동차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동차세를 왜 내는 건지, 자동차세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설명도 안 해주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라니까 내는 거죠. 이런 돈이 주머니에서 매년 나가고 있고, 자동차를 사면 내는 세금이 자동차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입할 때는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고요. 차를 샀으면 뭘 해야 하나요? 등록을 해야죠. 이때는 취득세랑 공채 매입비가 붙습니다. 등록을 했으면 이제 타야죠. 차를 타는 동안에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붙고요. 주유할 때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수많은 게 주유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세금들 중에서 유독 자동차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다? 가장 근본적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유지할 때 교육세나 부가세 같은 건 부가적인 것들이고요. 순수하게 자동차 때문에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가 유일하잖아요. 차를 매일 타도 내야 하고 1년에 한 번만 타도 내는 게 자동차세고요. 그냥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고 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매일 나가는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배기량에 따라 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라 뒤에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자동차세가 주는 이점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자동차세가 순수하게 주는 이점은 아닙니다. 자동차세가 존재함으로써 이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점인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세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때도 있거든요. 예컨대 그런 거죠. 고배기량 차를 타고 싶어도 주유비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차가 저배기량 모델도 있으면 이 차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요즘은 옵션 차에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얹어진 게 뭐예요? 환경 보호라는 명분이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다운사이징을 미친듯이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배기량이 작은 차는 에어컨 틀면 언덕을 잘 못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배기량을 낮추면서 오히려 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000cc짜리 엔진에서 400마력 넘는 출력을 내는 차들도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환경 보호라는 명분을 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자동차세라는 국가적인 기준이 추가된 거죠. 다운사이징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명분들이 생긴 건데, 이 덕에 소비자들은 그만큼 기술력이 높아진 차를 탈 수 있게 됐고, 자동차세가 이런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데 조금은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게 끝입니다. 바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세의 문제점인데 이건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세금을 걷는 목적과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왜 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에는 일조했을지 몰라도 개편 필요성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불균형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소득세 같은 걸 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지출 금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를 내든 금액과는 전혀 상관없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1억 원이 넘는 테슬라는 자동차세를 13만원만 내면 되고요. 1500만원짜리 아반떼는 29만원을 내야 합니다. 고가의 전기차랑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전기차라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이죠.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1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교육세가 30%가 더해져서 13만원이 되는 거고요. 1억짜리 수입차가 1500만원짜리 국산차보다 세금을 덜 낸다? 환경보호 명분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누가 봐도 소득과 지출에서 차이를 보이는 차까지 혜택을 누리고 세금을 내는 액수도 적다 보니까 개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애초에 좀 잘 만들지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봐야죠. 배기량별로 세금이 달랐던 이유는 과거에는 배기량이 큰 차가 무조건 힘이 세고 무조건 비싼 차였습니다. 배기량이 급을 나누는 확실한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세, 지방세, 취득세, 공채 매입비 이런 부가적인 것들까지 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 자동차는 사치품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부자들이 사는 물건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부자고,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비싼 고배기량 차를 사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지, 이런 논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부자들만 차를
차를 타는 게 아니고요. 생계 때문에 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소형차라도 타는 사람들도 있고요. 화물차나 버스를 모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차를 무조건 사치품이라고 볼 수 없고 정사치품을 구분하려면 배기량보다는 가격을 기준으로 두는 게 맞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벤츠 AMG 같은 건 2000cc짜리가 400마력을 낸다고요. 가격은 당연히 아반떼보다 훨씬 비싸죠.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국내에서 비교적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유도 있지만 국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한미 FTA인데요. 2015년에도 국회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이때는 어떤 방향이었냐면 자동차세 부과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FTA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단정적으로 위반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FTA에 무슨 내용이 있나 보니까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존 조세의 수정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마음대로 세금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의 기준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자동차세 추진이 어렵다는 거죠.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해석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건 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 EU FTA도 있는 내용이고요. 아니 그런데 대체 왜 우리나라 세금인데 미국이랑 EU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이 규정이 왜 있냐면 자칫 국산차와 수입차를 세금으로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들은 자국 중심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하지 말라는 웃기는 내용이라는 거죠. 부당하게 차별한다 싶으면 WTO의 제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정부는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이건 2015년 이야기고요. 7년이나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죠. 아직 자동차세는 그대로잖아요. 여전히 FTA 조항이 영향으로 자동차세 기준을 함부로 못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지방세수 문제도 있죠. 보통 비싼 차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만약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거두면 비싼 차가 많은 수도권은 세금을 많이 걷고 지방은 조금 걷게 되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요? 친환경차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넘는 테슬라가 13만원, 1,500만원짜리 아반떼는 29만원을 낸다고요. 제가 걱정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자동차세에 붙는 세금이 굉장히 많고 특히 기름값에 붙는 세금이 정말 많잖아요. 낡은 자동차세에 익숙해져 있고 거의 모든 게 여기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제조사는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러다가 결국 국가적 인프라가 기업의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사태가 발생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잡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꿔야죠. 언젠가는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가 내연기관차 신차 등록 대수를 뛰어넘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지방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세수가 줄어들면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가겠죠. 국가적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야 해외 기업들도 투자를 할 거고요. 우리나라 제조사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바꿀 수는 없어도 지금부터라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자동차세 개편의 목소리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다. 지금의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사치품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이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높은 차가 비싼 차였고 비싼 차는 부자들이 사는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명확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를 생계를 위해 구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다운사이징으로 인해서 배기량의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 2000cc짜리 자동차가 400마력 이상을 내는 고성능 모델이 나올 정도로 배기량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면서 오히려 대중 모델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부자들이 사는 비싼 자동차가 세금을 덜 내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로 인해서 다운사이징 바람, 환경 보호는 잡을 수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또 다른 잡음이 생기고 있다. FTA 규정, 지방세수 차이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전기차 전환 시기이고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지금부터 변화하지 않으면 언젠가 전기차가 도로를 점령하게 될 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인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백과 자동차세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